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너무 추워요. 저는 조금 감기가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짧고 굵게 왔다 가네요. 진짜 되게 굵게 왔다가 네. 관리를 전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요, 따뜻하게 근데 입고 다니고. 눈 동그래졌다. 선생님 오늘 병원 안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되게 멀쩡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부었다고 누가 눈이 안 떠진다고 얘기 들었던 거. 그거는 잠을. 병원 가세요. 네. 네. 오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절히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폐렴도 유행을 하니까 네 감기 조심하도록 하시고 항상 궁금하지만 왜 내가 제일 건강한 것인가?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저 너무 궁금한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문제는 영양제를 안 챙겨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영양제를 있으면 드시나요? 있긴 합니다. 근데 안 챙겨 먹는 그죠? 거예요. 저 근데 한동안 영양제 되게 열심히 챙겨 먹을 때는 네. 안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영양제가 점점 먹기 귀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지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정말 챙겨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처음인가요? 없었어요. 어렸을 땐 그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아픈 것 같은데, 아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음. 의식하지 않고도 무의식 중에 내가 아프고 싶을 수 있어요? 뭐 이유는 다 모르지. 네, 각자의 이유니까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픈 롤을 선택했을 때 받는 어드밴티지가 많다면 네, 아프고 싶죠. 관심 받고 싶은가 봐. 저에게? 턱도 안 좋은데. 넌 왜 그러니? 하지만 음식은 잘 먹습니다. 그걸 위한 아픔일 수도 있겠다. 더 잘 먹으려고요. 근데 더 꼭꼭 씹어 먹어요. 난 아프니까 잘 먹어야 돼. 아,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잘까? 네, 또는 제가 사랑받는 게 너무 질투나. 내가 사랑받아야겠어. 아파 막. 애기들이 찌찌뽕. 맞아요. 네, 아픈 게 뭐 진짜 뭐 질병일 수도 있는데 연구들을 보면은 플라시보라는 용어가 있듯이 정말 질병에 의한 아픔도 있고 정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프고 싶은 아픔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정의하거나 또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 왜 얘기하냐면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또는 내 의지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아프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단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뿐 무의식 중에 내가 아프고 싶다라고 이미 설정을 해놓은 거라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이 몰아치는데 진짜 몸이 너무 힘들 땐 괜찮은데 끝나면 아프죠. 네. 맞아요. 아파도 되니까도 있는 거죠.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 병균이 나에게 없었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진짜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연관해서 오늘의 책을 한번 공개를 하기 전에 인사를 해야겠죠? 잊어버릴 뻔했어.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번째 책은 김승호 책을 냈으니까 작가이기도 하고 실은 스노우폭스 회장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스노우폭스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면서 이제 스노우폭스랑은 연이 없긴 합니다. 이 책을 제가 볼 당시에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의 책이 실은 여러 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방금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알아요. 네, 이 책을 제가 2019년에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 김승호 회장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당시에 그 소개를 좀 보자면, 저자 김승호는 소유 및 투자 중인 8개 기업의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원에 달하면데 실은 이때 제가 수업을 들을 때 1조가 넘어갔었어요. 아니, 진짜 저 너무 충격 놀라가지고 먹었어요. 입이 벌어져가지고요. 아, 기업이니까, 예, 와. 기업이니까 그런 거죠. 그때 당시 여기 설명에는 개인 재산이 4천억 원대의 자산가이며, 이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발음이 안 되네. 4천억! 생각했어요. 부채가 제로인 와. 기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대단하네요. 네, 그때 이제 한국, 미국, 일본 등 500억을 투자해서 스노우폭스라는 Grab and Go라는 개념의 레스토랑을 세계 최초로 연이어 오픈 중인 상태였어요. 그 강남이나 설릉 이런 데 가면 스노우폭스가 있어요. 매장이 있는데 그 스노우폭스 매장의 특징은 지금은 우리가 되게 흔하거든요. 가면 그 도시락이 있어요. 김밥, 뭐 롤, 스시롤 이런 도시락이 있는데 보통 이제 김밥집에 가면 참치김밥 한 줄 주세요. 하죠. 네. 네, 하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죠.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팔릴 거라는.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는 요리사 안에 주방에 있고 아. 그거를 손님이 왔을 때 grab and go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grab and go라는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흔하잖아요. 편의점 가도 grab and go를 하는 거잖아요. 발주를 편의점 점주가 할 뿐. 여기는 이제 실제로 그 매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신선함이 있는 뭐 그런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네, 뭐 대충 이제 이러한 게 기업가라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기업가였냐 뭐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6번째인가 7번째 성공한 게 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앞에 6번 다 실패를 한 거죠. 아. 네. 그러면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이 키워드가 이 강연을 저는 들으러 갔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 실패한 상태에서 머무르면 그냥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강연 들어가서 이게 사인을 받았었어요. 와. 네, 제 이름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었고 제가 이렇게 막 메모를 해놓은 날짜가 날짜가 2019년 1월 31일이네요. 2019년에 이 책을 읽고 2019년 2월 4일에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자, 여기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이 생각의 힘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사업, 사장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의 힘에 대해서 쓸 강연이나 이야기나 책이나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 좀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내용 이해를 쉽게 써놓은 책이라서 이거를 선정을 했고 이후에도 뭐 사이토 이토리라든지 조셉 머피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그 시크릿도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그 분야에 저명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네. 그중에 오늘 쉬어서 이 책을 선택했다와 전체를 다룬 내용이 진짜 많다. 네. 이게 지금 옛날 책이라 표지가 이런데요. 개정판이 많아요. 이후에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말고도 유명한 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그 책이 조금 더 텍스트가 작고 내용이 조금 더 빼곡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이 책을 제일 처음 읽어서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말고 생각의 비밀, 뭐 돈의 속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서가 있고요. 총 이제 6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되게 그 재미있는 흐름인 게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부를 이루는 길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의 제목은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거든요. 되게 다르네요. 네, 네. 너무 매칭 안 되죠. 네. 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게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도 얘기하는 거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 네,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1장 제가 6장만 말했는데도 그렇죠? 저희가 주로 그래서 얘기할 거는 1장인데요. 뭐 불을 이루자 이런 것보다 이 불을 이루는 길의 소제목이 행복의 키워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각 이론, 사람의 그릇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을 주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제가 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적어놓은 데가 진짜 많아요. 이거 인덱스는 제가 얘기를 하려고 적어놓은 거고 좀 많이 적어서 안 보이나? 이렇게 적어놓은데 보면 적은 거 보이시죠? 네. 생각했는데 뭐야? 아 맞아요.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좀 안 잡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그냥 접혀놓고 메모해놓고 막 제 책인데 지저분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제 책은 좀 지저분해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제목 중에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 들었을 때 사회적 인정. 네. 내 거란 생각이 드나요? 네. 네. 제 거가 될 와, 거예요. 역시 여기 있는 이유가 다 있어. 성공은 남의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삼성. 근데 그거는 그거잖아요. 세습이요? 네, 세습이잖아요. 저희가 삼성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아까 말했지만 삼성의 협찬을 기다리고 있어. 갤럭시. 하지만 그 초대 이병철 회장부터는 본인이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님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얘기 할까요? 다른 사람 얘기 할까요? 네, 좋아요. 성공한 사람. 네. 연예인들이 요즘은 좀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연예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성공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진짜 높아요. 근데 저는 뭐 진짜 소소하게는 유튜버. 근데 실은 소소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인플루언서. 그리고 저도 네, 생각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삶에서의 성공도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대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 하면 뭐 운동선수들, 뭐 손흥민이라든지 류현진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박지성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널리 아는 게 명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는 요새 유튜버들은 유명한과 더불어 부도 함께 이루는 사람이죠. 근데 너는 배우가 말했듯이 자기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꼭 모든 게 명예나 드러남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성공인데 본인의 기준의 성공의 기준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방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나 너무 물질적이었고 저는 권력, 인정, 지위, 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성공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나 봐요. 저도 처음에는 부를 떠올렸는데요. 방금 이제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이 자려고 누웠을 때 걱정이 없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 그죠, 맞아요. 진짜 찐으로 성공한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기대되거나 또는 오늘의 삶에 만족하거나 네. 그렇겠죠. 네. 그런 게 이루기 어려우니까 다들 뭐 행복을 찾아서 너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부를 쌓는 방법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진짜 투잡, 쓰리잡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자린고비처럼 아낄 수도 있는 건데, 행복을 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도 힘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일장의 부를 이루는 길인데, 일장의 단원 1부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이게 첫 장의 제일 첫 글입니다. 일정 부분의 행복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쵸. 저도, 네, 뭘로? 돈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아, 이런 그쵸. 것들은 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행복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한테 뭐 좋은 선물을 해줬을 때 오는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디서 부족한 소리 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되게 요약 정리가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저는 이 내용 정말 진심으로 많이 공감하거든요. 여기 뭐 그 서버로 설명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하는 이야기긴 한데, 돈이 절대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줄 수 있는 내 삶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아니고, 제가 돈으로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함으로써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죠. 또는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밥 같이 먹는 거. 제가 진짜 밥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여기도 실은 제가 오랜만에 5년 만에 꺼내봤잖아요. 여기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그 당시 이거 읽었나? 생각이 안 났다가 이제 오늘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 밥을 사는 것도 좋아해요.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리고 제 주변에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밥 사는 것도 좋아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밥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많아서인 것 같아요. 또는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인데, 여기에 나오는 글 중에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이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와. 제가 여기 코멘트에 맞아 느낌표 2개 해놨어. 아마 이 당시에도 실은 이걸 계속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미 저는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어서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또래, 지금도 이게 5년 전이니까 제 또래의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가치 없는, 쓰잘데기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산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있거든요. 굳이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거라서 만약에 타인의 기쁨에 의해서 제가 행복한 거였다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타인이 제가 밥을 샀을 때 그 리액션이나 돌아오는 피드백이나 앞으로 나한테 잘하겠지? 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했다면 정말 불행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시간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하나인데 제가 이 밥을 살 수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인데 그러한 논쟁 아닌 논쟁을 한 적도 있답니다. 네. 너 되게 쓸데없는 짓 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너의 주변 그 친구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지출과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오히려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연을 이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여유가 되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죠. 음. 네. 뭔가 제 친구가 계속 누군가에게 돈을 퍼붓고 시간을 퍼붓고 애정을 퍼붓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쟤는 저걸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이 제가 저렇게 주는 사랑만큼 덜 돌려줄까? 하는 걱정은 들 것 같긴 해요. 정말 친구를 사랑하면. 맞아요. 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엔 되게 별로 제가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네. 미안. 지금 알았어, 5년 뒤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왜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 가족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단지 그 사람에게 해서 내가 돌려받거나 그 사람의 그 피드백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을 온전히 이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 안에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종료됐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미 그 시간으로 충분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연장선을 연결할 필요가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를 사랑해주니. 네, 그래서 돈 자체로가 아니라 돈이 있다 이걸 행복이 아니고 돈의 행복을 도와주는 헬퍼인 거예요. 네, 그러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타이틀은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실은 이 타이틀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렇게 우와. 안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이제 메모를 해 놓은 것 중에는 생각 이퀄 결심 화살표, 구체적인 목표 설정 화살표, 객관적인 모습의 설정에 맞는 성공.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객관적인 제 모습이 이루어진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제가 왜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쭤봤냐면 이거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기준인 거고 내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한 내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을 생각해. 나는 이미 거기에 목표가 없었어. 잘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진짜. 네. 제 목표는 이재용이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내 목표는 여기 없었는데 내 목표는 여기 없는데 성공이 이거니까 이 목표를 이뤘지만 나는 성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질감이 드는 거죠. 오류가 있네요. 딩동댕. 오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뭐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이 바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목표의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심 그 자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표를 이루겠어. 생각한 걸 이루겠어가 결심이죠. 네,
생각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고 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하면 흔히 다이어트의 기준도 다 달라요. 맞아요. 네. 어느 사람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목표일 수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은 예쁜 그 내가 사는 원피스를 입는 게 목표일 수 있는 거고, 그죠? 어느 사람은 지금보다 근육량이 느는 게 나의 다이어트의 목표일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반대로 뭐 체지방량을 낮추는 게, 또는 호리호리한 그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네. 눈바디를 위한 다이어트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이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실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빗대서 말하자면 내가 생각을 했어. 나의 다이어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량과 그 체지방량이 적절한 50kg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kg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결심을 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생각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모습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체지방량과 근육량이 적정한 50kg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해야 된다는 맞아요. 말씀이죠. 그게 설정이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 마음에 드는 옷인데 또는 수영복을 사서 비키니를 사서 입고 하와이 해변에 가서 보드를 서핑을 할 거야. 그러면 햇살이 비치는 해변가에 내가 비키니를 핫핑크를 입겠어. 예를 들어서 와. 핫핑크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리고 머리 날리니까 아니면 또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까무잡잡한 피부로 변해가는 서핑보드를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미지화해야 되는 게 내 설정인 거죠.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와.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지만 그냥 막연한 건 내 목표가 아니죠.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똑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서 아시겠지만 커피 전문점에 가서 따뜻한 커피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러게 해요. 어떤 커피요? 맞아요. 어떤 거 달라는 거야. 너가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달라는 거야. 바닐라 라떼를 달라는 거야. 뭐 드립을 달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따뜻한 커피를 원해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커스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차 프라푸치노를 제가 잘 먹으니까 시켜요. 말차 프라푸치노에 바닐라 시럽 없이 모모 적게 말차 파우더 네. 가루는 7개를 늘려 2개에서. 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어야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말차 프라푸치노인데 덜 달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시럽 빼드려요? 네. 물어보는 거. 다시 물어보겠죠. 네. 근데 아예 빼는 것보다 좀 적절하게 하나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설정이라는 모습이죠. 네, 그게 있어야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난 경찰관이 될 거야. 뭐 이러한 게 나의 목표라기보다는 어떻게 시험을 봐서 뭐 경찰 임용을 봐가지고 내가 어떤 경찰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목표랑은 설정이 달라야 여기서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 설정도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려울까요? 그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게 참 힘들어요. 포근 선생님은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네. 상상력과 이게 연관이 있나요? 있죠. 아까 선생님 핫핑크 수영복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틀어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머리가 날리니까라고 얘기하셔서 머리가 날릴 수가 있구나. 머리 모양까지 상상해야 되는구나. 참 힘들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려운 일이에요, 선생님 상상은. 좀 이상한데? 약간
N과 S의 큰 차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뭐랄까. 이거는 상상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약간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곳에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그냥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그 대변이 너무. 저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행을 가요. 네. 그러면 상상을 안 하고 짐을 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빵꾸가 많아요. 아, 물론 이거 필요하겠지? 이거 필요하겠지? 하고 집어넣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내 목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있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후에 나를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상상하세요? 일단 희미하고요. 집안의 구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사서 뭐 그 집에서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고 빵을 구워 먹고 이런 것까지는 상상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빵이고 어떤 커피고 뭐 집안의 구조가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상상을 못해요. 그래도 꽤나 잘 하시는 건데, 목표 설정의 이미지화를. 그래요? 보통 빵을 구워 먹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 모습까지 생각을 못 미쳐요. 집을 사야지. 24평, 36평까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었던 거네요. 잘 하시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구체적인 설정에 대한 게 목표에 정말 목표를 이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 공감하는데 사실 다이어트를 아까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생 때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물론 성인이 돼서도 항상 다이어트를 도전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그저 네. 나 다이어트 한다, 나 한 3kg만 빼야지 라고만 생각하면은 사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식단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 나 이 옷이 너무 입고 싶었는데 이 옷을 입고 친구들이랑 이번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힘입어서 그래 나 이걸 입고 바다를 갈 건데 그때 진짜 예쁘겠지? 사진도 잔뜩 찍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식단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이미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네, 이미 하고 있는데 체감하지 못했을 뿐. 네, 그런 건데 약간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뭐 업무이든 또는 내 몸에 대한 피지컬이든 뭐 삶에 대한 전반적인 거든 나의 가족이든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여기 이제 제가 또 해놓은 거, 체크해놓은 내용 중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더 갖게 된다. 이게 선순환인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타인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계속 들고 둔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뭐 요즘 내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많이 나오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나 그냥 무작정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실은 나를 사랑한다고 체감이 잘 되진 않죠. 그쵸. 네.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잘 인지가 안 되니까 어쩌면은 조금 마음에 감기가 드는 일들이 있는 건데 그 내가 여기 맨 마지막 키워드가 전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좋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목표 설정을 이룬 경험들 이게 계속 반복됐을 때 나를 계속 사랑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러네요. 뭔가 나를 위한 목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전 딱 맞는 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순간 내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말버릇 저희 첫 번째 편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소원을 빌었지만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소원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다. 맞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똑같은 얘기예요. 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네. 이거 실은 누가 주긴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제 자신이 저를 제일 믿어주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건데 와, 저는 계속 저를 부정하고 있었네요.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다가도 진짜 될까? 라고 저도 모르게 문득 의심하고 있었네요. 더 믿어줘야겠어요, 진짜. 믿음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또한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마음인 거죠. 이게 제 자신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을 바라볼 때는 그래도 이번엔 잘하겠지 라는 얘기를 좀 쉽게 잘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나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이 그림을 내가 눈앞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드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나의 이 모습은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서 의심치 않죠. 그죠? 네. 근데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본 것처럼. 그럼 얘가 이제 뇌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죠.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있던 일이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 뇌야.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갖고 다녀야겠어요. 성공한 모습을.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전 그 드림보드 이런 거 나중에 지금 다음 달 연말에 만들어봐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 따서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삶을 산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더라 했을 때 저기 지하에 있던 거 같은데 그냥 언뜻 본 거더라도 이미지는 남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랄까 겨울이 됐으니까 히터를 이제 여름에는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히터 어디다 놨더라? 했을 때 저기 창고에 넣는 거 같은데 본 거 같아. 선풍기 넣으면서. 네. 그거 그냥 언뜻 본 거지 내가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본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미지 남죠.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됐고 여기에 이제 정리해서 나온 내용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있고 자신을 믿으면 꿈은 이룬다.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윗줄에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게 그 말버릇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과 행동을 해서 나에게 주는 것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얘는 잘 몰라요. 이 무의식은 잘 모른다.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항상 내가 잘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지만 저 이전에 하고 계신 네. 아까 제가 잠깐 차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다루는 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다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 예쁘게 단장해주는 거, 꾸며주는 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말을 예쁘게 타인에게 하는 거, 나에게도 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 다 돌고 돌아 결국 나를 위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지침을 준 거예요.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두고 다니며 새로 사지 마라. 그러니까 작은 물건의 소중함. 영수증을 챙겨서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근데 이거 1조 자산가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와. 뭐 몇천 원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이 다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평소에 먹지 않는 팝콘을 영화관이라고 살 이유는 없다.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2번 찾게 하지 말라. 와. 저희가 항상 물건 항상 제자리에. 내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라. 사치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 생각해봐라. 와. 네. 트렁크에 넣어둔 마르지 않은 텐트는 결국 일회용이 된다. 다 귀찮아서. 제가 차에 짐을 잘 안 두는 이유입니다.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맞네요. 그죠? 네. 다 꺼내야 돼요. 원래의 제자리로. 음식이 다 나온 후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다. 네, 더 받아와서 남은 케첩은 돌려줘라.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만하면 체육관을 끊어라. 술집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요트나 별장은 친구가 사게 하라.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그쵸. 좋아하는 게 먼저죠. 네. 마지막,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와. 이거 어떤가요, 이 내용? 너무 웃겨요. 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못 지키세요? 저 일단요, 음식 나오고 나서 더 시켜도 되는데 일단 한 번에 시키고요. 그래서 과식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는 과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닭볶음면을 잔뜩 먹기. 오늘은 2개를 끓여 먹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더 맵게 먹을까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근데 가끔 그 맛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맛있는데. 자극적인 맛. 맞아요. 저는 트렁크에 텐트를 뭐였을까요? 트렁크에 있는 텐트는 일회용이 되는 거예요. 일회용이 된다라는 그 말이 너무 웃기고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저도 귀차니즘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조금 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공감되고, 맞지, 저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못 꺼내고 물건 상하게 하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이 텐트 얘기가 남의 얘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 옷. 진짜 귀찮아서 그냥 그 러닝머신에 걸쳐놓고 신발 털어야 되는데 그냥 두죠.
그럼 결국은 안 지워져.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사죠.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오래된 옷이에요. 다 몇 년 됐을까? 못해도 한 7, 8년 됐을 것 같아요. 와. 왜냐면 코로나가 벌써 시작한 지가 2018년이죠. 19년도. 19년? 네. 연말인가? 네, 19년도 겨우. 20년 1월? 그죠? 그러니까 19년도 11월 뭐 12월 이쯤이었던 그죠. 거 그 전에 산 거니까 벌써 그러면 정말 적어도 5년 이상은 된 옷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항상 그냥 잘 걸어놔요. 집에 가서 잘 털고, 네, 잘 걸어놔요. 네. 별다른 게 실은 없거든요. 옷걸이에만 잘 걸어놔도 잘 입을 수 있고, 던져놓지만 않아도 버려지는 옷은 없는데, 이게 던져놓기 시작하면 저 옷을 다시 입고 싶진 않아요. 그쵸. 뭔가 미묘하게 구겨진 것 같고, 뭔가 저 옷 무덤 안에서 뭔가 냄새가 날 것 같고. 네. 그래서 혹시 잠옷 입으세요? 네, 입습니다. 네. 잠옷 따로 구매하세요? 아니요. 몇 개는 구매해서 입고 있어요. 그죠. 이거 생각에 좀 차이인데, 이거 구매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목 늘어난 반팔티 뭐 이런 거, 반바지를 입는 것도 저는 편하니까 좋지만 그게 미묘하게 집에서 생활복으로 입다가 침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네. 잠옷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직전에 갈아입어요. 그럼 생활복이랑 잠옷이 따로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하고 이제 생활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갈아입고 준비해요. 생활복과 외출복은 달라요? 그럼? 그렇죠. 음. 뭐 생활복도 사냐 뭐 이런 거를 말하자면 아니요. 저도 그냥 오래된 뭐 박스티 입기도 하고 트레이닝복 입기도 하니까 생활복은 오히려 좀 더 프리한 거 같은데 이게 근데 집에서 생활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계가 있긴 해요. 음. 네, 경계가 있고 저도 잠옷을 안 샀었는데 어느 순간 입다가 밥 먹고 양치하고 이 옷을 입고 그냥 침대에 그냥 들어가는 게 뭔가 좀 경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사봤죠. 사면서 입었는데 이 잠옷을 입고 자는 것까지 좋아요. 내 선생님 말처럼 입고 일어났어. 그럼 이걸 입고 다시 양치할 수는 없어요. 네. 다시 갈아입고 음. 그런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제 생활에 좀 경계를 두려고 어쩌면 설정을 하는 거죠. 옷에 의한 설정이긴 한데 잠옷도 옷걸이에 저는 걸어놓거든요. 저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걸 되게 좀 오래 쓰시는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반성을 합니다. 저 진짜 잠옷 갈아입고 훅 하고 이불 속으로 던져놓고 왔는데. 그거 말고 더 많은 거는 허물처럼 그 자리에 그 구멍 2개 있는 거 바지 벗으면 바지 구멍 2개 아세요? 다리 그대로 넣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바지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선생님 즐겁하신다. 아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급한 그럴 때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기억 나는 날도 있고 안 나는 날도 있지만 다시 와서 봤을 때 와, 나 다시 오늘 진짜 급했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옷이나 신발 같이 매일 접하는 거가 텐트보다 더 많이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왜 특히 겨울을 이제 돼가면 겨울옷 보풀이요. 보풀도 못 뿌리고 묻으면 안 닦아서 또는 닦았는데 얼룩지면 이거 바로 그냥 세탁하면 없어지는데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아이 이 아이의 디자인이 되죠.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새로운 디자인. 이거 호피문이었어. 몰랐니? 맞아요. 그 보풀 나는 거 실은 어제 옷 갈아입었잖아요, 저. 아, 사담입니다. 보풀 때문에.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트위드 자켓을 입었는데 한참 어제 막 쓸 게 있어가지고 쓰다가 짐을 다 챙기고 차를 타서 핸들에 팔을 딱 올렸는데 이 트위드가 원래 잘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게 하고 그대로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걸어놨다가 처음 입는, 올해 여름이 지나고 처음 입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대로 제가 확인을 안 한 거긴 하죠. 겨울 니트들은 아무리 보풀 제거를 해도 네. 이러다가 옷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풀이 계속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소재가 유독 더 있나 봐요. 네. 못 입겠어요. 호흡기 자꾸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는 보풀 제거기가 있는데 진짜 꽂히면 가위를 잘라. 뭔지 너무 안 알아요. 돼서. 예, 안 되는 네. 거 있죠. 약간 얕게 붙어있는 네. 보풀들 있잖아요. 네, 너무 보면은 약간 좀 힘든. 면도날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아, 써- 살살 이렇게 살살 긁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써봤어요. 니트를 잘 안 사요. 보풀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겨울에 되게 좋아요. 막 이런 셔츠. 여름에도 입지만 저는 딱 그 패딩도 몇 개 없지만 겨울에도 코트 많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옷, 겨울옷 이런 거 말고는 다 사계절 입는 거 같아요. 특히 셔츠 같은 거는 껴입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청바지 뭐 진. 가운.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특히 안경 쓰시잖아요. 네. 안경 얼마나 닦으세요? 반성합니다. 반성하시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저는 아침에 딱 한 번 닦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주 닦으시는 편인데. 아, 그래요? 저는 앞이 안 보이면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도수는 그나마 안경에 상처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가요. 옷 좀 빌려주겠어? 많이 그 사람 나이는 옷으로 것 같아요. 닦습니다. 왜 안경에 얼룩이 졌는데도 그대로 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몸이나 나의 생각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대충 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 오히려 타인의 것보다.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아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이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나에게 있는 작은 것들은 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아까 쭉 불러드린 그 소소한 내용의 챕터의 제목은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은 수각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수각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 절에 가면 물이 고여 있는 돌 그릇같이 뭔지 생긴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네, 말씀하시는 예전에는 그 코로나 이후는 잘 모르겠지만 조롱박 같은 걸로 막 물 떠먹기도 하고 네. 이거는 근데 그 물을 펌프에서 올리거나 수도꼭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 산에 있는 계곡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가 이제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뭐 간이나 뭐 이렇게 유도하는 길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각 이론이라는 거는 수각의 크기가 다 같을까요?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물은 줄줄줄 나오는데 수각 통의 크 예, 아니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르죠. 네. 그 수각의 크기에 따라서 부의 크기도 결정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수각을 키우고 싶잖아요. 여기선 부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그릇이 커야 이 목표를 담을 수 있겠죠. 네. 내 행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종지만 해.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퍼준다 해도 흘러 넘쳐버려요. 내 거가 될까요? 내 거가 아니게 될까요? 내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많은 행복을 내가 담고 싶잖아요. 결론은 이 종지만한 걸 대야만큼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이 대야를 키우는 방법에 그 내용이 있는 거랍니다. 너무 의외죠. 네. 뭔가 거창하고 굉장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저는 그릇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남을 포용하는 그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 자신을 돌보는 걸로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제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뾰족뾰족해지고 나만 생각하기 급하고 그래서 진짜 나를 넓히는 게 우선이구나.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옛날 영화인데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건데 봤던 거. 그 장면을 봤어요. 뭐 그런 거 아세요? 비디오 클립. 네네네. 아니 일요일에 무슨 비디오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영화가 좋다 맞아요. 이런 거. 그런 거에 나온 거였는데 제가 그 장면만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막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조폭이고 그 더 나이 있으신 배우가 더 거기 주지스님 뭐 이랬던 것 같아. 네. 저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주지스님인데 여기 원래 살던 스님들의 무리가 있고 조폭들의 무리가 있어요. 조폭들이 이제 숨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지스님이 얘네들 하도 싸우니까 이제 뭐 판결을 내주고 싶었나 봐요. 퀴즈를 낸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위너인 거죠. 그 주지스님이 낸 문제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였어요. 독이 항아리잖아요. 네. 항아리 두 개가 그 깨져 있어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차지 않죠.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장면이 뭐였냐면 박신양이 그걸 완성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저 기억나요. 응.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딩동댕. 맞아요.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물이 가득 찼죠. 와. 그러니까 그 모난 온기를 내 안에 담으려면 내가 연못만큼 크면 담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이 내용을 읽고 들을 때 연상이 되더라고요. 내 그릇이 커야 뭐가 나든 깨졌든 담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담을 수 없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 온기보다 작은 연못이었다면 그 온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또는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한 게 이제 수학 이론이랑 저는 이제 매칭이 생각했는데 뭐 딱 맞다 이런 것보다는 내 그릇을 키우는 거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뭐 100일 단식을 한다거나 뭐 매일같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000일을 채워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작고 소소한 것부터 내가 내 주변을 돌보고 나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내 그릇이 커져 나가고 그렇게 나를 돌봐야 타인과의 삶에서 서로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걸 읽었을 때 정말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평소에 일상 속에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라 저희도 아는 내용 근데 이렇게 책으로 들으니까 더 좋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느냐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합니다. 제가 여러분 잔소리를 엄청 하나 봐요. 이 얘기를 매번 들었다는 거를. 아예 잔소리 아니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좀 잔소리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니요, 사랑이 많으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던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좀 더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크거나 어렵지 않다. 우선은 다음 시간까지 내가 입었던 옷, 신발을 잘 털어서 거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다음에 만나요. 안녕.